제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접수를 하기 전에 한국을 갔어요. 이제 막 부모님들한테 자랑하고 나면 엄마 이제 나 캐나다에서 간호사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재밌게 놀다가 여길 돌아왔는데 간호법이 바뀐 거예요. 시민권자 이민자가 아니면 간호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학연수생이었잖아요. 시민권도 아니고 이민자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학생들도 C 넘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간호사 조건에 캐나다 시민권 이민자 C 넘버를 소유한 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 C 넘버를 소유한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한두 달 사이에. 왜 하필 그때 또 그런 일들이. 그러게요. 그래서 그 CNO에 가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C넘버를 갖고 있지만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온타리오주에서 간호사를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한국을 들어가려면 에어 캐나다 타면은 밴쿠버를 경유해요. 근데 한 번 밴쿠버를 경유했는데 밴쿠버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밴쿠버가 좀 자연환경이 아무래도 좀 정말 외국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 온타리오주에서 간호사 날 안 뽑아주면 밴쿠버를 가야지. 그렇게 해서 BC주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나는 BC주에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러면 온타리오주에서 있는 네 모든 서류를 BC주로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 서류를 다 떼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온타리오주에다 전화를 해서 다 그냥 트랜스퍼 해달라 그러면 트랜스퍼가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주에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 모든 서류를 BC로 좀 보내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이유로 니네가 나 간호사 안 시켜준다니까 나 BC주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 너무 당당하시다.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있으셨어요? 뭘 몰랐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 온타리오주 그 CNO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잠깐 며칠 있다 연락을 줘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너 BC주 가지 마. 온타리오주에서 간호사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험 본 게 법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주에서 간호사가 됐어요. BC주 안 가고. 박수를 쳐드려야 되나?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또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간호사로 취업 비자를 받았어야 했었는데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잡을 가졌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주에 있는 여러 병원에 지원서를 냈는데 다들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잡을 주는 거예요. 저는 꼭 풀타임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이런 외국인 간호사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원에서. 그런데 험블리버의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를 잘 봤다 생각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인터뷰를 잘 봤어도 이곳에서 풀타임 잡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고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잡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휴먼 리소스에 있는 친구가 나는 외국에 있는 간호사들을 많이 우리 병원에 취직시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험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운이 사람을 잘 맞는 거죠. 굉장히 이민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CNO에서는 풀타임 잡을 갖고 와야지 면허증을 주겠다. 병원에서는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풀타임 잡을 주겠다. 서로의 그 의사소통을 제가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험버에서는 그 휴먼 리소스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 서류를 그분이 다 잘해주셨어요.
같이 일하던 부인과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는 경력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직 젊고 조금 더 체계적인 곳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건 어떻겠냐. 내가 얼마 전에 써니브럭이라는 병원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내가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 나는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인터뷰는 봤지만 거기에 간호사로 일하러 가진 않겠다. 거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네가 인터뷰를 지원서를 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레주메를 내고 인터뷰를 보고 또 그 친구가 레퍼런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써니브룩에서 일을 하게 됐죠. 온타리오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뭐가 있을까요? 세 부류로 나눠져요. 간호사는 Registered Nurse, Practical Nurse, 그 다음에 Nursing Practitioner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RN 같은 경우에는 너싱 디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RPN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분은 너싱 디플로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MP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RN이시면서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특별 전문 간호사가 되신 분들을 너스 프랙티셔너라고 하세요. 또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누어지겠네요. 많이 나눠지죠. RN 자체가 부서별로 나눠지게 되고요. 온타리오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은 다 같아요. 먼저 CNO에서 인정하는 간호 교육 과정을 밟으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 실습을 증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RN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가장 중요하죠. 영어랑 유창한 영어와 불어 실력을 증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 법리 시험을 또 보셔야 돼요. 간호법.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엔클렉스 이건 어떻게? 간호 면허증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고시예요. 캐나다에서는 2005년 1월부터 간호사 시험 자체를 엔클렉스라는 시험으로 바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토론토로 오고 나서 이 엔클렉스 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엔클렉스라는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엔클렉스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 증명 서류를 보내시면 또 CNO에서 그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엔클렉스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어세스먼트 센터가 또 있어요. CNO와 산하에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을 어세스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서 거기서 개인별로 어세스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자격 조건을 맞추시면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간호사가 되시면 여러 분야에 자기 이력서를 내셔야 돼요. 병원에 널싱홈도 있고 방문 간호사도 있고 에이전시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병원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기관에 자기 이력서를 내시고 인터뷰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일단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원하는 분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간호과라는 대학 과정 말고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코र्스들이 있어요. 폐에 관한 코र्스, 심장, 신장, 특별 부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칼리지에서 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코र्스를 그런 특별 과정을 밟으시면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이런 교육을 더 받았으니까 직업을 갖기 조금 더 쉬우시겠죠. 그리고 코나라는 한국인 캐나다 간호사 협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 협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코나라는 협회는 1978년에 결성이 된 협회인데요. 그 회원들의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간호교육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후배 양성에까지 그런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 협회입니다. 자, 시청자
간호사들이 궁금해하는 궁금타파 시간입니다. 황지연 씨가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간호사 중에도 배첼러 디그리만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더 공부를 해야지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가 간호사들에게 추가적인 공부를 더 요구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중대한 수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수술 분야의 공부를 더 해야만 자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수술실 외에 어떤 분야들이 더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한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그렇죠. 같이 갖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답을 드리자면 배출러 디그리 말씀하셨는데 배출러 디그리 이제 마치고 RN이면서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널스 프랙티셔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가 있고요. 또 수술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반 간호사 활동을 2년 정도 하고 계시다가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심장투석실 거기에 특별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밟고 나시면 거기에 대한 시험을 보셔서 그 특별 부서에 지원을 하셔서 특별 부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수술실?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수술실은 제너럴하게 일반외과 수술 그 다음에 부인과 수술을 가장 기본으로 해요. 가장 기본적인 기구들을 먼저 배워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수술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특별부서로 가게 되는데요. 특별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가 안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장 수술 이렇게 있어요. 박혜진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온타리오주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를 했지만 수술실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이 이곳에서 수술실 간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한국에서 수술실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수술실 간호사가 하시려면 수술실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술실 코스를 밟으셔야 돼요. 그 코스를 밟으셔야지만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까 그 일반 병동에서 일을 하시려면 몇 년이라고 하셨죠? 2년이요. 적어도 2년 정도의 경력을 있어야지만 된다는. 또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경우라면 영어가 또 이렇게 좀 필요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 공부가. 그죠? 얼마만큼의 영어 실력이 필요할까요? 저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요. 영어는 때가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또 계속 하면서 배우기도 늘어야 하고. 되고. 네네, 네, 맞아요. 계속 쓰지 않으면 언어기 때문에 계속 쓰지 맞아요. 않으면 10년이 있었건 20년이 있었건 영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직접 말을 해야 되는 네, 직접 경험하면서 또 쌓아지는 그 영어 그렇죠. 실력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얻는 게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호사가 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간호사를 하세요. 다른 부분에서 영어 실력을 늘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되어서 전문 용어를 많이 듣고 그 간호사들의 대화, 의사들과의 대화를 접해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부딪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먼저 RN이 되기 전에 RPN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RPN도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RPN도 수술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RPN도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까 RPN이라면은 Registered Practical Nurse. 네네네. RN을 위한 수술실 과정이랑 이제 RPN을 위한 수술실 과정이 따로 있는데요. 그걸 밟으시면 간호사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Registered Practical Nurse의 그 활동 범위가 많아지긴 했는데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Registered Practical Nurse들은 보통 스크럽을 하세요. 스크럽을 무균 상태에 있는 스크럽을 들어가셔서
밖에 있는 레지스터 널스, 서큘레이팅 널스랑 대화를 하시면서 수술 진행 과정을 돕죠. 네, 그럼 의사와 함께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간호사. 참여하는 간호사가 되는 거군요. 레지스터 프랙티컬 네. 널스가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청자 질문인데요. 오문석 씨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26살이고 남자분이시거든요. 밴쿠버에서는 스프로트샤우 대학이라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LPN 면허를 2013년에 취득을 하셨고 나이 때문에 군을 입대해서 지금은 의무병 병장으로 있습니다. 전역일이 2016년 1월 6일인데 제가 BC주 LPN을 CLP NBC라는 협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다른 주에 등록을 하려면 IELTS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래요. 게다가 제가 다른 주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취직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민 방법이나 또 제가 빨리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이민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 드리고 싶은 거는 캐나다는 다 같아요. 각 주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간호사가 되게 하는 재원 조건은 조금씩 틀려요. BC주에서 지금 이 LPN이라는 게 이제 저희 온타리오 중에서는 RPN인 거죠. 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RPN을 부르는 다른 명칭인 것 네, 같아요. 같은 이제 면허 실무 간호사.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좋으신 방법은 CNO에 먼저 레지스터를 하시고 그 모든 서류를 보내셔서 거기서 심사를 받으시고 자기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셔서 그 지원 조건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민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 관련이기 때문에 이민 상담실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이민 상담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래의 간호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언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려운 말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간호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면서 그렇죠. 경험해가는 두려워하시면 거. 안 돼요. 네네. 부딪혀야죠. 네. 저처럼 부딪히셔서 용감하게 꼭 네네. 간호사가 되십시오. 네,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네, 희망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아픈 분들이 없으면 그야말로 뭐 최고겠지만 또 앞으로 많은 그 환자분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후배분들한테 귀감이 되시는 그런 효율 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리랑 코리아 TV 아름다운 동행은 H마트, N헤어, 교차로 협찬입니다.